안녕하세요. 서울 아산플란트 치과 원장 홍준입니다. 오늘은 사랑니를 왜 뽑아야 되는지랑 사랑니를 뽑고 나면은 어떤 고생을 하시는지,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랑니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래쪽에 난 사랑니입니다. 위쪽에 난 사랑니는 아래쪽에 난 사랑니에 비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빈도수가 적게 됩니다. 아래쪽에 난 사랑니는 보통은 여기 이제 잇몸 속에 있는 사랑니고요. 이 앞이 이제 어금니, 저희가 흔히 밑에 쪽에 쓰는 제1대구치, 제2대구치. 그래서 사랑니는 제3대구치라고 불리는데 이게 사랑니고, 보통 이게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거친 음식들을 많이 먹고 불에 익히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을 때는 요 사람의 턱뼈가 지금보다 더 발달돼 있어가지고 요 사랑니가 나올 공간이 보통 충분해서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약간 진화론적으로 인간이 이제 무른 음식을 먹게 되고 음식을 불에 익혀 먹게 되고 함에 따라서 점점 이제 사랑니의 사용 빈도수가 감소하여 가지고 보통은 사랑니가 잇몸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드물어지고, 그 다음에 잇몸 안에 묻혀 있으면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사랑니가 이런 식으로 앞에 치아를 밀게 되면은 이쪽에 일단 압력이 가해져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은 이쪽 사랑니 해당 부위에 잇몸이 붓고 아프게 됩니다.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에 잇몸이 붓고 아파가지고 계속 이제 이게 뭔가 사랑니 때문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랑니를 뽑고 나서 안 아프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랑니가 이런 식으로 누워 있으면은 잇몸이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거는 그 잇몸 질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요 틈에 반드시 음식물이 끼게 돼요. 음식물을 먹는 이상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음식물이 끼고, 여기는 칫솔에 의해서 거의 닿지가 않는 그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항상 존재하고 세균이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랑니 자체에 충치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 앞에 치아가 망가지게 되는데, 충치가 생기는 것이 제일 일반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90% 이상 충치가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니를 뽑는 거는 매우 현명한 선택이고, 뽑으려면은 25살 전에 뽑으면은 그 사랑니가 뽑힌 요 빈자리도 뼈로 잘 차게 되고 앞에 치아가 망가지는 일도 굉장히 적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니를 왜 뽑아야 되는지와 뽑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아프게 되는지는 아직 설명 안 드렸는데, 이제 뽑는 것이 좋다는 거는 일단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렸고, 요거를 뽑게 되면은 저희가 수술을 해서 뽑습니다. 이제 입을 크게 벌려봐도 사랑니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굉장히 제한된 시야에서 제한된 접근으로 사랑니를 뽑아야 되는데, 치과용 드릴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랑니를 쪼개서 뽑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뽑고
다리를 뽑는 것이 일반적인데, 요 사랑니가 뼛속 안에 있기 때문에 뼈를 갈아내야 되는데, 뼈를 많이 갈아낼수록 뼈 삭제가 많을수록 수술 후에 붓기와 통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술 시간과 비례해요. 뼈를 많이 칠수록 붓기와 통증이 아파지는데, 이 사랑니가 깊게 매복되어 있을수록 뼈를 많이 칠 수밖에 없고 수술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니 뽑는 경험이 많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뼈를 삭제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 안에 사랑니를 뽑아서 어느 정도 붓겠구나,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래도 경험이 많으면 당연히 수술 시간이 짧아지겠죠. 술자의 경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수술 시간 줄일 수는 있지만, 요 사랑니가 깊게 매복돼 있을수록 어쩔 수 없이 뼈 삭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술 시간을 아무리 줄여도 또 이제 5분 이하까지 줄이는 경우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니 매복이 깊으면은. 그래서 사랑니는 일단은 뼈 안에 깊을수록 많이 고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한테 뽑게 되면은 수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뽑고 나서 고생을 조금 덜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는 하치조신경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데요. 요 밑으로는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보통 요 앞에 제1대구치나 제2대구치를 뽑으면서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키는 일은 굉장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요. 근데 사랑니는 이런 식으로 누워 있는데 하치조신경이 여기에서는 또 사랑니 근처로 지나가는 일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매우 드물게 하치조신경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치조신경 손상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니를 여태까지 한 1000개 가까이 뽑아왔지만 하치조신경을 손상을 경험한 적은 없어요. 근데 더 이제 희귀하기도 하고 문제가 되는 거는 설신경 손상이라는 게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저는 이제 설신경 손상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랑니를 많이 뽑고 치과 임플란트나 치과 발치 수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제가 알기로는 설신경 손상의 경험이 한두 번 정도씩은 있으세요. 이거는 요 CT에도 보이지도 않고 요 살 속으로 주행을 하게 되는데, 요 살에 사랑니를 위쪽으로 덮고 있는 요 살에 아주 드물게 설신경이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 사랑니 절개 및 골 삭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을 째야 돼. 흔히 살을 쨘다고 하죠. 살을 짤 때 설신경 손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고 하고, 그리고 사랑니를 뽑으면서 요 설측판이라고 하는 얇은 뼈가 있어요. 또 설측판에 설신경이 굉장히 가깝게 주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리 예측을 할 수 없고 약간 불가항력적으로 나타나는 일인데, 설신경 손상이 나타나면은 보통은 그래도 혀 반쪽의 감각이 이상해지지만 혀 반쪽의 감각이 이상해져요. 근데 한 3에서 6개월 내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완전히 손상이 된 게 아니라면. 그래서 이런 신경 손상의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동의를 하면은 발치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는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이제 여태까지 정리된 그런 학계의 정설이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신경 손상 외에는 이제 붓고 피가 나고 아픈 거는 보통
보통은 2주 내로, 아주 길어도 2달 내로는 반드시 해결이 되는 문제니까 오히려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사랑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봤는데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서울 아산플란트 치과 검색을 해서 카톡 채널로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전화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랑니 발치에 대해 알아보았고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